안녕하세요.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또 시간 나는 김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편 50페이지요. 그 48페이지부터 뭐 점쟁이 같다는 말이 있어서 실제 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양쪽 엄지손가락이 제대로 안 구부러지는 탄발지 때문에 온 아이한테 어디가 불편해서 왔어요 묻지 않고 오른쪽 턱에 난 점,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지고 실마리를 풀어가는 내용을 얘기했죠. 그래서 50쪽에 그래서 실제 이제 인체 파동 원리로 이렇게 진맥하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기하네 하지만은 또 돌아서고 나면은 또 잊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저기 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의료 봉사 갔을 때도 아픈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픈 걸 얘기해봤자 뭐 때문에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우선은 예를 들면 허리 아프다 그럼 허리 하나가 치료해서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크다. 또 처음 인체 파동 원리를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 약간 찍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파동 원리의 진단이나 이런 가치를 더 확연하게 하려면은 하나씩만 얘기하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제가 또 예전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것저것 다 얘기하느냐 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볼 때 입체적인 면이니까 왼쪽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모양새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면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 이제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여기 윤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또 가명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윤정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윤정이가 그러면은 불편한 거는 저한테도 해당이 다 되는 얘기 같은데 마치 저 아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뭐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우리 윤정이가 그러면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닮는다. 인체 파동에서 하는 얘기는 내 아픈 것은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다.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픔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스 때, 아가씨 때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 놓고 나면 아마 그 아픔이 자식한테 대물림이 됐으니까 이왕이면은 결혼하기 전에 또는 임신하기 전에 또 그래도 그렇다면 임신 중이라도 치료하는 것이 그게 아이의 건강을 위한 거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뭐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붙이는 것을 또 혈안을 두지만은 자식한 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이 아픔이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자식을 위한 거고 가족을 위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양방에서는 뭐 혈압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 유전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체 파동을 내서 엄마가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자식도 무조건 심장질환이다. 아버지가 중풍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도 중풍이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그런 중풍이 올 수 있는 요인을 물러받는 거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은 허리가 안 좋은 집안이라고 한다면은 허리와 연관된 자리
발목이 안 좋은 집안이라면 발목과 연관된 자리의 문제로 인해서 무릎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목 디스크도 올 수 있겠구나, 허리 디스크도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부딪힌 상처, 또 낫에 밴 상처, 연필심에 찔린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아픔뿐만이 아니고 그 아픔이 누구한테요? 자식, 손자 때까지 대물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전 솔직히 그래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섭다. 또 한편으로는 협박하기, 겁박하기에 참 좋다. 상대한테,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한테, 양방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암입니다. 뭐 병원 뭐 검사했더니만 뭐 물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이 좀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그거의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순간 뭐예요? 물에 빠진 입장에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양방에서 검사를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절대자의 입장이 되어 가는 거죠. 의사나 병원이. 굳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봐야지 아느냐.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손발이나 팔다에 생기는 사마귀, 검버섯, 티눈, 상처, 모기한테 물린 거, 이런 거 하나도 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거고 미래의 아픔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체파동 원리가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 하는 이유는 뭐 남창규가 잘났어요, 뭐 인체파동 원리가 대단해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픔을 빌미로 상대를 이용하거나 또는 겁박하거나 또는 돈벌이로 활용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제가 뭐 유튜브에도 그렇지만 제 유튜브에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자체에서 오는 그런 전염력이라든지 치사율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인정하자. 하지만 코로나를 빌미로 격리, 고립, 통제, 이런 관점에서의 부조리한 부분들도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뭐 저는 뭐 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는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크니까 뭐한 얘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기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때문에 죽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은 자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슨 바이러스든지 간에 독감 바이러스든 인플루엔자든 감기든 그 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신 증상,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전신 근육통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면역력의 저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기관지 문제가 생기니까 호흡곤란이 생기니까 가래가 많이 끓다 보면은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정상적인 어떤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 속으로 영양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저산소증에 빠지는 거고, 또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전신 기능이 부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다. 암세포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기능 상태, 면역력이, 온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려잡을 시간에 내가 가지는 체력, 면역력,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더 해결책이 아니냐는 거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예방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모든 병들이 이런 집단화,
집단 사육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격리된 시설, 고립된 시설이라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뭐 교도소라고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집합시설인 아파트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치 집합시설인 아파트는 안전한 것처럼 호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밀폐, 밀접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환기가 답이다. 순환이 답이라는 거죠. 그 순환이 답이다라고 한다면은 집안에만 가만히 꼭꼭 숨어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운동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코로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분 전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시소 이쪽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시소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오작동이잖아요. 그 해결지는 시소의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코로나가 문제다라고 한다면 경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은 당장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은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보건당국,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하기 쉬운 게 뭐예요? 가장 관리하기 편한 게 감염이니까. 또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또 좋아졌다는 것을 뭔가 희망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 감염의 관점에서는 확진자고 또 좋아졌다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완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 두 번 다시 평생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일반인들 하여금 호도될 수 있는 측면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표현을 뉴스나 보건당국이나 정부가 그런 표현을 쓸 때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말고 왜 저런 표현을 쓰는지에 대한 입장들을 이해하는 관점, 외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약간 옆길로 새긴 했는데요. 그래서 인체 파동원리의 관점에서는 내 아픈 게 누구 탓이라고요?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 그래서 부모나 조상을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픔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어제 아파서 왔어요 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제 통증의 출발은 어제가 아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치료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치료가 잘 안 된다. 또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들어가셔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100m 전력 질주도 필요하겠지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100m 달리고 나서 왜 꼬린 지점이 아니냐라고 원망하지 마라. 1000m 또는 1000m 내지는 42.19km라는 마라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예요? 당장 뭐 일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관점인 거고,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한번 뭐 해서 항체가 생겼다, 또 설사 뭐 나았다 하더라도 또 다시 뭐 한 번 완치된 걸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재발이 되거나 재감염이 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접근법이 제가 봤을 때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삶은 뭐예요? 인간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지구는 먹이사슬의 구조처럼 어느 먹이사슬 하나의 구조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세균도 잘 가셔요. 바이러스도 사랑하는 관점이 되자. 혼자 독불 장군처럼 혼자 호요식하는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더불어다. 그 다음 51페이지예요. 이게 참 제일 좀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처음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자꾸 미루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되는데요.
어떻든 그림 1-8 요게 조금은 중요하다. 우선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요. 용어. 그래서 제가 책에다 적어 놨는데,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손가락뼈는 뭐예요? 한글로 손가락뼈 하면은 한자로는 수지골이죠. 손허리뼈 하면 중수골, 손목뼈 하면 수근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또 되고, 뭐 원이지 관절, 근이지 관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들면은 끝마디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이지 관절, 중간마디를 근이지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심장이나 몸의 중심 방향에서 가까운 관절을 가깝다, 근이지 관절이라고, 몸의 중심, 심장 방향에서 먼 거를 원이지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그런 원이지 관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 책에서는 끝마디라고 했다는 거예요. 손목에 해당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넷째 손가락에서는, 그 다음에 중간 네 번째 손가락, 왼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의 중간마디에 해당이 되는 근이지 관절은 어디 해당이 되죠? 왼쪽 팔꿈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왼쪽 팔꿈치에 대응되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는, 즉 근이지 관절을 우리가 중간마디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걸 또 뭐 제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손허리뼈, 보통 뭐 중수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경추 7번 이렇게 두 번째, 예를 들면은 손가락 뼈와 뼈가 만나는 지점이 갈라지는 지점이 경추 7번이잖아요. 목뼈 7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손허리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뼈 마디와 마디 사이를 뭐라고 한다? 뼈라고 표현했어요. 끝마디 뼈, 중간마디 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14페이지 일러두기 있잖아요. 일러두기에 보면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한 권이지만은 원리편하고 치료편 이렇게 두 권으로 분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한의대생들이나 한의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혈자리, 경혈을 적었는데, 일반인 독자인들은 굳이 혈자리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왜냐면은 굳이 혈자리를 안 외워도 인체 지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대응 자리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점을 찾아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마디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원이지 관절 또는 제2지 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에서는 몸의 중심, 심장막에서 가까운 것을 제1지, 먼 거를 제2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니까, 그 가까울 건 뭘 원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원이지 관절이나 제2지 관절을 뭐라고 했다고요? 끝마디라고 했다는 거죠. 발가락에서 말단 부위, 즉 손톱이나 발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끝에 위치한 마디, 그 관절을 끝마디, 뭐 관절 이렇게 얘기하겠죠. 끝마디라고 표현한 거고, 중간마디라는 것은 손발가락에서 끝마디와 뿌리마디 사이에 있는 마디. 그래서 이걸 근이지 관절을 저는 중간마디라고 했다. 그 다음 뿌리마디는 손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 끝마디, 중간마디, 그 다음 뭐요? 뿌리마디 순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마디를 뿌리마디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중수지 관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마디 뼈는 뭐라고요? 손발가락 끝과 끝마디 사이, 즉 끝마디라는 것을 원이지 관절 사이를, 이 뼈를 끝마디 뼈. 그 다음에 원이지 관절하고 근이지 관절 사이에 있는 뼈를 중간마디 뼈. 그 다음에 근이지 관절하고 중수지 관절 사이에 있는 뼈를 무슨 뼈라고 한다고요? 뿌리마디 뼈라고 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셔야지만이 제가 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페이지 51쪽에 대강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뭐 1-8을 보면은 예를 들어 왼손 왼손에서 보면 손등에서 가운데가 머리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둘째 손가락이 오른팔, 왼쪽 엄지손가락이 오른다리,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넷째 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은 뭐예요? 왼팔, 왼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응하는 자리가, 그래서 왼쪽 엄지손가락은 끝마디를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 발목이라고 그랬고, 왜? 오른팔, 오른다리니까 중간마디에 해당이 되는, 또는 뭐 요 부위가 뭐라고요? 오른쪽 무릎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오른손 등에서는 가운데가 머리니까 머리를 중심 왼쪽에 있는 거는 왼팔, 왼다리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뭐에 돼요? 왼쪽 다리니까 왼쪽 발목, 여기는 왼쪽 무릎에 해당이 된다. 이쪽은 뭐예요?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오른쪽 발목, 오른쪽 무릎, 예를 들면 오른쪽 허리, 고관절 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냥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둘째 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끝마디 뼈 중간에 해당되는 부위를 대강 상냥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냥혈이라는 얘기는 보통 뒤에도 나오지만 앞에 나왔나요? 주로 반대측 무릎에 특효한 혈이라고 이제 사음침에서는 얘기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왜 그렇게 해당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책을 보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51쪽 그림 1-8 밑에 왼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왼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어디라고요? 오른쪽 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발목의 파동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파동이라는데 우선은 대응자리로 보면은 대응자리, 또 상응자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균형의 관점에서, 인체 파동을 내는 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파동자리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균형이다. 그래서 파동자리나 균형자리 같은 말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1차적으로 대응자리잖아요. 왜? 손에서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발목의 파동자리, 균형자리, 대응자리라고 얘기한 거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끝마디는 뭐다? 왼쪽 발목의 파동자리 또는 균형자리, 정확하게 표현하면 1차적으로 대응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손에서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왼쪽 발목의 대응자리다. 이 말의 의미는 손이라는 한 몸을, 이게 손이 뭐예요? 인체니까 그 손이라는 한 몸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오른쪽 발목, 오른쪽 다리, 얘를 다리가 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어디예요? 가운데가 머리, 왼팔, 왼다리니까 왼쪽 다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끝마디는 뭐에 다? 원위지 관절은 다 발목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리 개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파동침은 인체 파동 원리는 대응 자리에서 치료점을 잡는 거다. 예를 들면은 이게 우리 인체가 있잖아요, 얼굴, 목, 몸통, 손발, 팔, 다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요? 팔, 다리로 또 파동이 쳐가겠죠. 그다음 팔, 다리에서 또 어디로 가요?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있잖아요. 상지, 하지, 상완, 하완 하듯이 그 팔에서 또 어디로 가겠어요? 손발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 치는 관점에서 이런 손에서는 뭐예요?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 오른다리, 왼팔, 왼다리 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깍지끼 모양, 이렇게 포개 모양으로 해서 자리의 관점을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왼손 둘째 손가락이면 뭐예요? 오른팔이잖아요. 여기서 끝마디 쪽에 뭔가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오른쪽 손목에 해당이 되니까 오른쪽 손목에 뭔가의 병변을 대신하고 있겠구나. 균형이니까.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뭐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인체 파동원리에서는 아픔은 어떻다고요? 누구로부터 온다? 언셋이라고 그러잖아요. 발병일이 언제냐? 그 아픈 시점이 손목을 삐었다면 손목이 아픈 어제 손목을 삐었다면 어제가 아니다. 이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다. 그렇게 따지면은 내 아픈 것은 조상 탓이다. 조상을 원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통증 아픔의 뿌리는 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체 파동원리에서는 발목 염좌도 완치가 불가능하다. 그 의미는 이런 뿌리가 깊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의미는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그 통증이 생기면은 그것을 빨리 고치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과다한 에너지가 몰림으로 인해서 도리어 순환이 잘 되기는커녕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정체 현상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런 오작동 때문에 치료가 간단하고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제가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원리 책에서 말하는 이런 끝마디라고 하는 것은 오니지 관절을 얘기한다. 손발에서. 그 다음에 중간마디는 근이지 관절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중간마디는 그 중수골 쪽을 표현하는 거다. 손허리뼈 뭐 이런 발허리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뿌리마디뼈, 뭐 중간마디뼈, 끝마디뼈 이런 거는 그런 예를 들면은 그 끝마디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손끝, 발끝하고 그 오니지 관절 사이에 있는 뼈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손발이 가장 그래도 보기 편하니까 손에서 인체 예를 들면은 어깨에 해당되는 대응자리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자리, 원래는 뭐 파동자리, 균형자리라고 표현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대응자리, 상응자리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 대응자리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대응자리의 아픔을 진단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반복해서 또 시청하시거나 또 제 얘기는 계속 뭐예요?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반복되는 얘기들이니까 열심히 또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뭐 안개가 확 그치듯이 그렇게 펼쳐진다. 희망을 가지시라. 절대로 어렵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